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5월 7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여전히 경제 재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세계 각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입니다. 어제 데일리 아디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본격적인 경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경제 정상화 모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CNN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43개 주가 부분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 범위는 공원 개방부터 시작해서 비필수 영업장의 영업 활동을 재개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현재 백악관에서 제시했던 경제 재개를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의 시선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를 재개하지 않은 것 역시 자살과 같이 비극적인 요인으로 생명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대응팀도 앞으로는 경제 재개와 백신 개발 등에 집중해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실업 충격입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월 민간 고용은 2023만 6천 명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200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3월 4.4에서 4월에는 약 15%로 급등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실업 대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셋째 주부터 6주 동안 총 3천만 건을 웃돌고 있는데 이는 곧 3천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7일 발표되는 4월 마지막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300만 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우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상품 2천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 구매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한 뒤 1, 2주 내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에 시장의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반발과 함께 2단계 무역 분쟁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6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192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시멘트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더워지는 날씨, 덴탈 마스크 착용 가능할까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기 검색어 상단에 이 덴탈 마스크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는 KF94보다는 얇은 일반 보건용 마스크인데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KF94와 같은 두꺼운 필터 마스크를 착용하기에는 다소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대국민 안내문을 통해서 KF80 마스크를 착용해도 괜찮다는 보건당국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일상 업무, 활동 중에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이나 상황별로 KF94나 KF80,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KF94와 KF80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따른 구분일 뿐 이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 착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덴탈 마스크 착용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얇은 마스크 착용을 하되 기침 예절 좀 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DR잼입니다. DR잼이 UN 산하기구의 X선 진단 영상 장비 국제 입찰에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DR잼은 UN 산하기구인 UN 프로젝트 조달기구에서 추진한 X선 진단 장비 국제 입찰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UN 프로젝트 조달기구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UN이나 국제금융기관, 정부 등 전 세계 국가들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된 UN의 조달청 역할을 하는 UN의 운영사무국 조직입니다. 이 UN 프로젝트 조달기구에서는 1개월 이상 총 4단계의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X선 진단 영상 장비 장기 공급 계약자로 DR잼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된 장비는 이동형 X선 진단 영상 장비인 모델명 토파즈입니다. DR잼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에 따른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DR잼 메디칼 진단용 엑스레이 시스템 전문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매출 비중의 98%가 엑스레이 시스템 제품군이고요. 그중 수출 비중은 77% 정도 됩니다. 이번에 UN 프로젝트 조달기구에서 선정한 토파즈는 DR잼의 여러 제품군 중 충전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모델로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급격하게 늘어난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 이상의 가동률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DR잼이 장기 공급 계약자에 선정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기존의 목표액이었던 74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따른 수혜가 상반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에 DR잼 오늘 약 26%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회구조는 바로 경제 디지털화 가속 그리고 비대면화 촉진이었죠.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을 했습니다.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기반의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민간 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모든 영역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와 5G, AI 등과 같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등과 같이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3대 영역 프로젝트 중 하나인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원격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이슈가 되어왔던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원격 의료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이미 진행하고 있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면서 의료 취약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상담과 관련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 정부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만큼 오늘 뉴딜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했던 원격 의료 관련주로는 유비케어 장중에 23%까지 상승했고요. 소프트센 역시 장중 7%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회 간접 자본 건설로 인한 고용 창출 기대감에 시멘트 관련 종목인 삼표시멘트나 고려시멘트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건축자재 업종의 수요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DR잼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주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